여기에 서로 다른 숫자 4개가 준비가 돼 있고 나는 이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서로 다른 숫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 선택하니까 4H3의 계산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내 장바구니,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내 장바구니에 저 마트 진열대에 있는 이들을 골라서 담을 건데, 골라 담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중복이 허락됐다라는 거죠. 자, 얘들 아무거나 좀 골라보자. 내가 3이 좋아서 3을 내 장바구니로 끌고 들어왔어. 내 장바구니에 3을 넣었어. 근데 원래 이게 콤비네이션이면요, 그냥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콤비네이션이면은 이 순간 이제 3은 사라지는 거지. 중복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중복 허락했다라는 거는 이게 마트인데, 이 마트 진열대에서 얘를 내가 골라서 내 장바구니에 넣자마자 옆에서 직원이 와서 얘를 다시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재고를 채워주는 거야. 왜 재고를 채워주죠?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3을 고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채워주는 거야. 또 하나 더 고를 거야? 이번에 3이 좋아서 3을 하나 더 내 장바구니에 넣어요. 넣었어, 내 장바구니에. 그럼 이게 원래 콤비네이션이면 사라지겠지만 내가 고르는 순간 직원이 옆에 와서 채워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4를 내가 고르고 가져왔어. 근데 이러면 내가 선택을 3번을 다 해서 내 선택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잖아. 그지? 이때는 직원이 재고 채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내 쇼핑 다 끝났는데 뭐. 자, 그래서 결론화적으로는 좀 보면은 3번이 선택이 됐고, 원래 1, 2, 3, 4에서 총 원래 4개였지만은 내가 여기다 몇 개를 더 더한 거냐면은 2개를 더 더한 거야. 이렇게.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4H3을 이제 이렇게 볼 거야. 콤비네이션을 봐봐. 여기 위에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냐면은 총 6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밑에 3개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게 수치적 확인이었죠. 그래서 4H3이 왜 6H3이냐를 지금 이렇게 이해한 거야. 요걸 일반화 좀 시켜볼게. NHR이라고 했을 때 이 6은 4 더하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6에다가 R-1을 더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관점이었어. 괜찮나요? 일단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되고, 왜 이 계산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자, 이걸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강낭콩으로 좀 가볼게요. 이번에 좀 다른 버전의 문제를 볼 텐데, 보통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서로 같은 공, 서로 같은 무언가 있겠죠. 서로 같은 물체. 나는 지금 완두콩 7개를 그럼 준비를 해볼게. 여기 서로 같은 완두콩이 7개가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이 서로 같은 완두콩 7개를 서로 다른 바구니에 한번 배분을 좀 해볼 거야. 바구니 3개에 한번 넣어보자. 그럼 서로 다른 바구니 이름 한번 붙여볼게.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여기에 A, B, C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잘 생각을 해봐. 여기 서로 같은 완두콩 7개를 여기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 넣을 거야.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발문이 어떻게 나온다? 남김없이 넣는다. 완두콩 7개를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남는 거 없이 싹 다 바구니에 넣을 거고, 그때 이제 중요한 발문, 맨 끝에 뭐가 허용되냐? 빈 바구니가 허용됩니다. 단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빈 바구니 허용이죠. 그럼 이제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봐. 이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 선택하면 되는 거야? 7번이겠지. 완두콩을 넣을 때마다 바구니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보고자의 계산이 뭐냐면은 3H7을 계산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이에는 괜찮나요? 서로 같은 완두콩 7개,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괜찮아? 근데 보통 바구니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리는 것조차 귀찮으니까 뭘 이용하기로 하는 게 핵심이었냐면은 바야, 바. 바를 한번 가져와 볼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바구니 3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는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되지. 바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른 공간이 되니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구니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예를 들어서 완두콩 7개에다 바까지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완두콩 3개를 넣고 여기 완두콩 3개를 넣고 여기 하나를 넣을 수도 있겠지. A, B, C 바구니, 그지?
근데 이런 경우도 될 거란 말이야. 이 완두콩 하나를 이렇게 넣어버려. 이런 것도 될 거고, 아니면은 전부 다 몰빵하는 경우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야.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기 밑에서 있을 때, 여기 밑에서, 결국은 이거야. 완두콩 7개랑, 서로 같은 완두콩 7개랑, 바 2개를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 서로 같은 완두콩 7개랑 바 2개를 배열하는 게 무슨 순열로 계산이 되겠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들을 배열을 한다라는 게 A바구니, B바구니, C바구니에 완두콩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9팩 나누기 7팩 2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9팩 나누기 7팩 2팩이 여기 완두콩 7개랑 바 2개를 나열을 해주는 거야. 아까처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할게요. 7 더하기 2가 9인 관계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 콤비네이션 2의 계산을 실행한 거랑 마찬가지야. 9팩, 7팩, 2팩이니까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 9C로 해석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야. 결론입니다. 3H7이 9C로 계산되는 겁니다. 일반화 시킬게요. 요게 N이고 요게 R이라 했을 때 NHR의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9가 왜 됐냐면은 N 더하기 R에다가 바가 N-1개 있었고 R개를 여기다 더한 거야. 그래서 N 더하기 R에다가 1을 뺀 건 똑같고 여기 R입니다. 그냥.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됐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하거든. 앞에서는 n에다가 r-를 더했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바의 개수니까 n-에다 r을 더했다고 보는 건데 결론은 똑같아. n에다 r 더하고 1 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를. 여기까지. 중복조합의 수치적 이해였습니다. 자, 앞으로는 얘를 이해하고 쓴다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n에다 r 더하고 1을 빼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복조합의 그냥 개념이었고요. 다시 한번 문제풀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벨 2 1번 한번 들어가 보자. (1번) 들어갑니다. 자, 답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동그라미. 이 방정식 문제는 음화정이냐 자연수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연수로 시작했다 요거고, 방정식은 받았는데 이거 해석을 해야겠죠? 싹 다 홀수하겠지. 짝수 없다는 말입니다. A, B, C가 모두 다 홀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홀수 바꿔. 자, 2A 프라임 더하기 1, 홀수는 프라임 2B 프라임 더하기 1, 2C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 문제는 이거야. D에 대해서는 홀수냐 짝수냐를 말한 적이 없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바꾸지 말고. 근데 D가 맨 처음에 뭐라고 확인했어? 맨 처음에? 자연수라고 확인했어. 그럼 1 이상이 걸려있는 거니까 얘도 일단은 하던 대로 D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보는 거야. 이들을 모두 더했을 때 11이라는 방정식이었어. 이렇게 모두 더한 거를 정리를 전부 다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내려왔을 때 2A 프라임 더하기 2B 프라임 더하기 2C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있다. 넘어갔다고 쳐봐. 1111이니까 이게 7이 될 거 아니야? 7이 됐어. 이제 다 넘어와서. 이 D 프라임이 약간 특이하니까 얘를 먼저 보자는 거지. 이 D 프라임이 1인 건 되는데 D 프라임이 2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왜? 얘가 홀수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가 2인 건 안 되니까 1 또는 3 또는 5 또는 7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D 프라임이 홀수인 것만 좀 써보자는 거죠. 우변에 7이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D 프라임이 1, 3, 5, 7인 경우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3인 경우와 2인 경우와 1인 경우와 0인 경우로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때 핵심은 이거야. 얘네들 전부 다 뭐가 아닌 정수가 됐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됐다. 그럼 H를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면은 3H3, 3H2, 3H1, 3H0 모두 다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5C3, 10가지, 여기는 4C2, 6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1가지. 모두 다 더해주면 2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야. 우리 방정식 문제 만나면 무조건
맞춘다, 틀린다? 무조건 맞춘다야. 못 푸는 건 없어. 홀수냐, 짝수냐, 음수냐, 혹은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냐, 이거 전부 다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항 정리 기본 문항 좀 가볼게요. 2번 들어갑니다. 2번 한번 가보자. 앞에 이항 정리식이 하나 있으니까 일반항을 써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육 차식이니까 n이 6인 건 확실하고, 자, 한번 시작해보자. ax-2의 6차식이면은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냐? 6cr로 걸어주고 ax를 r번 선택하신 거면은 그 옆에 -2를 6-r번 선택하신 거랑 똑같죠. 일반항 괜찮아? 자, 그럼 써놓고 항상 정리하는 게 뭐야? 개수를 따로 빼라는 거죠. 헷갈리니까. 6cr에다가 이거 a 개수잖아. a r제곱 따로 빼놔야지. a r제곱 따로 빼놓고 이거 -2도 개수잖아. 앞에다 따로 빼놔. 여기까지 다 빼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더 곱해서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는 x의 차수만 보면 되겠네요. 요거 x의 r차승에 대한 개수입니다. r차승에 대한 개수 나왔습니다. 이게 r을 그냥 숫자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봐봐. 저건 그냥 x의 1차잖아. 그럼 x의 1차면 r에다 1 대입하는 소리거든. 바로 내려가 볼게. r에다 1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61 a는 하나 -2의 5제곱이 돼. 이게 이제 x 1차의 개수인데 얘가 양수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얘가 음수죠. -32가. 그럼 결론이 뭐야? a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a의 범위를 0보다 작다라고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2차랑 3차의 개수합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아래다 2,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2차, 3차니까. 또 갑니다. 2 대입해서 내려 써주면은 6c a의 제곱 -2의 4차가 되겠고 3 대입하시면은 6c3 a의 3차에 -2의 3차가 되겠죠. 얘네들이 더해 주시면은 80이 된다는 얘긴데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15에다가 16이니까 좀 큰데 15에다가 16이니까 일단 곱해볼게요. 15 곱하기 16 그리고 a의 제곱이야. 얘도 계산해보자. 6, 5, 4, 3, 1, 20에다가 -8 숫자 꽤 크죠. 20에다가 -8 곱하고 a는 3개를 갖고 있는 식이었어요. 거기까지 더했으면 이제 80이란 걸 알려줬잖아. 80이다 쳐볼 건데 양쪽에 좀 정리를 하자. 3차 방정식 푸는 거야. 양쪽에 20 한번 나눠볼게요. 양쪽 20을 나눠주면은 5에다가 사니까 3, 4, 12가 되겠죠. 12a 제곱 20 나눠주면 그냥 -8a 세제곱 여기는 4 20 나눴고요. 4로 한번 더 나눌게요. 3a 제곱 -2a 세제곱은 1이 되고 넘겨볼게요. 2a 세제곱 -3a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가볍게 조립제법 시도하시면은 2, 3, 0, 1이니까 다 됐을 때 0이니까 1로 밀라는 얘기잖아. 이 1을 보고 a 빼기 1을 가져옵니다. a 빼기 1에다가 얘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빨리 인수분해 해버리시면은 2, 1, 1, 1 마이너스 따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2a 더하기 1도 하나 더 들어오고 a 빼기 1은 2개가 있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아이고, 계산이니까 그냥 빨리 했고,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지 뭐. a가 0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a가 1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a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음수라고 했으니까. 정답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다음. 요거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자, 일단 요거 문제 있는 법 좀 같이 해볼게. 같은 종류의 밑줄 쳐. 방금 배운 거잖아. 또 완두콩 그거잖아. 같은 종류의 밑줄 치고 학생은 뭐 서로 다른 거 알고 있겠죠.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 맨 마지막에 단 공책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했지. 이게 빈바구니 허용이라는 거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중복을 허용했다는 거야. 그지? 진짜 H란 걸 알겠니? H겠지. 같은 종류니까 공책이. 그때 조건의 밑줄 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공책을 2권 이하 밑줄 쳐. 여기서부터 잠깐 생각해봐. 시간 이유 줄게. 저 4명의 학생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공책을 2권 이하로 받도록 세는 경우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어도라는 말을 받으면은 여사건을 생각해야겠죠.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 적어도 어쩌고라는 말을 반대로 한번 돌려보자. 반대말로 돌리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반대말로 좀 돌려봤나요? 확인해 볼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공책을 2권 이하 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죠? 모두가 3권 이상. 아주 잘했어요. 모두가 3권 이상. 2권 이하의 반대말이 2권 초과인데 어차피 그게 3권 이상이니까 모두가 3권 이상이다라고 여사건을 써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집니까? 반대를 계산해야지. 논리가 아주 좋았어요. 모든 학생이 3권 이상 받는 경우를 세서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유. 자, 그래서 전체 경우를 세주면은 4H13 이게 전체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전체 4H13에다가 이걸 세서 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야. 3권 이상이야. 우리가 자연수일 때는 플러스 1 붙였지. 3권 이상이면은 프라임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 반드시 원래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이들이 전부 다 3 이상이래요. 전부 다 3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뭘 하나 바꾸면 돼. A를 갖다가 A 동생 프라임을 불러와서 플러스 3이라고 두면요. 이때 A 프라임이 의미하는 정수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0 이상이 된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바꿔. A 프라임 더하기 3, B 프라임 더하기 3, C 프라임 더하기 3, D 프라임 더하기 3, 은 13. 자, 넘깁니다.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1이 됐네요. 아, H 씁시다. 이제 4H1이었습니다. 여사건이 4가지네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빼시면 정답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거 계산할게요. 16C 13입니다. 16, 15, 14, 3, 2, 1 5, 7에 35에다가 16 곱해 주시면은 65, 33, 210, 35 560에다가 4를 뺍니다. 다시 2를 뺍니다. 4를 뺍니다. 네. 556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생각해봐. 우리가 4가지를 세야지 556까지는 어떻게 셉니까? 당연히 여사건을 세서 빼는 풀이였어. 당연하게도. 여기가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이제 눈썰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봅니다.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보면은 제가 뭔가 콤비네이션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콤비네이션처럼 보려면은 분자가 몇 팩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근데 실팩이 아니지. 그럼 내가 실팩을 만들면 되지 뭐. 11 곱해. 그 앞에다가 11분의 1도 곱해. 그래서 1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11 콤비네이션 n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야. 요거를 이제 해석을 했고요. 넘어와 주면은 11분의 1 괄호 열고 11C 1부터 11C 10까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뒤로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허전하죠? 채우세요.
허전함 채워. 11C 0. 11C 11.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지. 근데 원래 없던 거니까 뒤에다 일단 다시 빼야지. 여기까지. 해서 가자. 이 괄호는 몇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괄호? 260. 그렇지. 바로 나와지 이제. 아주 좋습니다. 기본 개념이야. 11분의 1 곱하기 2의 11에다가 뒤에다가 11분의 2를 빼시면 됩니다. 11분의 2의 11제곱 빼기 2였고요. 이로 한번 묶어볼까요? 2의 10제곱 빼기 1인데요. 계산 좀 해야겠다. 아우, 계산 좀 많이 시킨다. 1023이죠. 1023 나눠볼게요. 11로 나눕니다. 9, 99, 33, 93, 93입니다. 93에다 2 곱하면은 정답 18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5번. 형광펜 또는 빨간펜 준비. 0이 아닌 상수항을 갖도록의 강조. 0이 아닌 상수항을 갖도록. 아마 교재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상수항은 0차고요. 그게 0이 아니라면 존재한다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0창이 나온다라고 적어둡시다. 무슨 말이야? 0창이 나온다라는 말이야. 영창을 봐야 되니까 NCR 출발합니다. 앞에 있는 x제곱에게 r제곱 주세요. 뒤에 있는 2x 6제곱분의 1에다가 n-r제곱 주세요. 이게 일반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4제곱이구나.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할게. 개수끼리 일단 뭐 하나? NCR에다가 2분의 1에 n-r제곱 쳐주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 들어간다. x에 원래 4r제곱 계산했는데 얘가 마륙차인데 마륙에다 지수법칙 쓰시면은 마륙n 더하기 6r 들어온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차수라고 보면 됩니다. 차수가 지금 정리된 식이 10r-6n인데 자 결론 얘가 0차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상수항이 존재한다. 정리하시면은 5r-3n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최소의 n은 5여야 됩니다. n이 5면서 r이 3이면은 최소값이 는 0으로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항상 일반항을 꺼내주고 정리하는 거야. NCR 버전을 써주고 개수 따로 앞에다 쓰고 차수를 따주면 된다는 거야. 0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할게요. 3, 5를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5, C, 3에다가 2분의 1에 5 빼기 3, 2제곱 들어가고 이게 개수인데요 그냥. 그래서 이게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개수가 A 2분의 5가 나왔고 M은 5였죠. 둘이 곱해주면 2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항만 꺼낼 수 있으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어김없이 또 중복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이제 요거 읽는 법 좀 알려주자. 여기 나조건 한번 읽어봐. 임의의 두 원소라는 말은 얘네 싹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임의가 완전히 랜덤이니까 x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이거 다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조건 밑에다 한번 적어보자. F1부터 F8까지 전부 다 부등호로 연결해라. 기차놀이 해버려. F1부터 F8까지 전부 다 걸려있다는 얘기야. 나조건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저렇게 임의의 두 원소 어쩌고 표현을 한 거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아파도 이걸 다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8개 함수값을 동시에 살펴볼 텐데 조건 보겠습니다. 가조건만 봐, 가조건. 얘네 둘이 또 얘네 둘이 곱해서 12가 나와야 된대. 근데 몇 개 없는 것 같거든? 2 곱하기 6 또는 3 곱하기 4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럼 그게 F1과 F6의 값이거나 F2와 F5 값이야. 이쪽으로 넘어와봐. 얘랑 얘가 같이 세트로 가는 거고
얘랑 같이 세트로 가는 거야. 이 F1, F6, F2, F5는 2,6이랑 3,4를 가질 수 있지, 일단. 그리고 생각해봐. 2,6 될 텐데 6,2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대소항 M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써볼게요. 2,6 또는 3,4가 세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뭐 2 곱하기 2니까, 세트 메뉴가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버전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일단 다 써볼게. 응? 다 썼습니다. 나올 수 있는 버전이 이렇게 4가지라는 거야. 잠깐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버립니다. 대소관계 안 맞잖아. 얘는 안 돼. 여기 세자 2, 2, 6, 6 돼 있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세주는 거야. 여기 두 번의 선택을 더 하시면 되거든요. 2부터 6까지. 2, 3, 4, 5, 6 총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번 선택을 해주세요. OH.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F7랑 F4가 나와 있으니까 요 6 이상에 대하여 6, 7, 8 3개 중에서 두 번을 중복을 허락하여 더 선택을 해주세요. 얘랑 곱하면 이제 가지수가 되는 거고요. 계속 갑니다. 3부터 4까지는 두 개의 숫자밖에 없잖아요. EH, 여기도 EH. 가운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쪽 넘어와서 6, 7, 8이면 세 가지니까 3H, 2, 여기는 5H, 2. 계산 다 끝났습니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 이어갑니다. 6C니까 15, 4C니까 6, 여기도 3C니까 3, 6, 여기도 3C니까 3 곱하기 6, 15. 다 더해주면은 90가지에 18가지에 45가지 63, 153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안 했죠. 마치 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버렸지.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조건이 걸린 함수값이 꽤 많기 때문에 이들을 일단 이렇게 쭉 나조건을 써보고 거기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H로, 여기도 H로 이런 식으로 좀 표처럼 볼 수도 있다. 좀 배워서 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제 7번, 8번 레벨 2 두 개 나왔고 레벨 3까지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집합 문제인데요. 요거 좀 약점이 크죠. 특히 3학년 친구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할 거야. 집합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자, 집합입니다. 집합. 전체 집합 위에는 9명이 살고 있고 순서상, 집합 AB의 순서상을 구할 건데, 가조건을 일단 보니까, 그렇지, 그럼 뭐 B라는 집합이 5명을 일단 데리고 있구나, 1, 2, 3, 4, 5가 일단 B집합엔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조건에서는 A가 공집합이면 안 되는 거고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다조건을 읽어볼게요. NA랑 NB랑 곱해서 홀수라는 말은 둘 다 무슨 수란 얘기야? 홀수. 거기 밑줄 쳐놓고 홀수 적자. NA, NB가 홀수다. 이거 둘 다 홀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A집합의 원소나 B집합의 원소나 홀수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읽혔는데, 그 홀수계를 좀 고려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B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좀 볼게요. B집합은 이미 5명을 데리고 있고 여기에 의하면은 홀수여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걸 뺐을 때 케이스별로 들어가 볼게.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9개일 수도 있겠지. 이거 3개 말고 더 있어 없어? 없겠죠. 최대 9개니까. 그래서 이게 5개일 때랑 7개일 때랑 9개일 때로 좀 나눠볼 거야. B집합에 대하여. 그럼 내가 B집합을 실제로 한번 빼볼게. 아니 이거는 그냥 1, 2, 3, 4, 5 5개만 데리고 있는 거잖아. 이게 B집합이 되는 거고, 이거는 1, 2, 3, 4, 5 옆에 2명을 더 데리고 온 거죠. 여기는 1, 2, 3, 4, 5 옆에 4명을 더 데리고 와야겠죠. 자, 풀이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여기 1, 2, 3, 4, 5 옆에 2명을 더 데려서 와야 되죠. 그죠? 1, 2, 3, 4, 5 말고 누가 남아 있었지? 6, 7, 8, 9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데려오세요. 4C2로 시작합니다. 여기 뭐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여기 6, 7, 8, 9 다 데려오는 소리가 되겠죠. 풀이의 시작은 4C4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B집합을 써놨으니까 그 옆에다가 A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A집합 한번 가보자. 자, 다시 생각해야 돼. 다에 가면은 A집합의 원소 개수도 무슨 개야? 홀수개지.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5개 이하로 좀 세주면 되겠네. 그럼 A집합이 1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겠다. 이 상황에서 말이죠.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A집합이 되는 거고 또 원소가 3개면 5C3이고 원소가 5개면 5C5인 거지 뭐. 이렇게 모두 다 더해주면은 첫 번째 경우에 가지수가 됩니다. 얘도 이제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뭐가 더 와서 뭐 예를 들어 쳐 그냥 뭐가 더 와서 7개의 원소가 됐다고 쳐. 그러면 저 7개의 원소 중에서 A집합이 마찬가지로 홀수개잖아. 이번에 A집합이 1, 3, 5, 7개까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7C1 고르면 원소 하나인 집합, 7C3 고르면 원소 3개인 집합, 7개 중에 5개 고르면 5개인 집합, 7C7까지 모두 다 더해주면 네, 여기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9C1부터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9C3, 원소가 5개인 집합, 원소가 7개인 집합, 원소가 9개인 집합. 아이고, 다 썼습니다. 다 쓰긴 했어. 자, 근데 이거를 다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바로 봐야 되거든? 이거 2의 몇 제곱이지? 8제곱. 그렇지. 이 계산의 이항정리 활용이 응용이 됩니다. 홀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원래 0부터 9까지 쓰면 2의 9제곱일 텐데 절반이라고 했죠. 2의 8제곱이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홀수들이 1부터 7까지 빠짐없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2의 6제곱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1, 3, 5 하니까 2의 4제곱으로 이렇게 하겠죠. 계산 끝내겠습니다. 16에다가 앞에 6에다가 16, 64 곱하고 마지막에는 2의 8제곱 256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좀 크다. 가볼게요. 6, 4, 24, 384, 16 더하면 딱 400이네. 400에다 더해주면 65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원래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집합 안에서 개수를 센다는 거는 일단 여기는 A집합의 경우의 수를 다 쓴 거야. 1개 고른 거, 3개 고른 거, 5개 고른 거, 7개 고른 거 썼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 들어갈 때 이항 정리를 통해서 좀 빨리빨리 하자라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네 문제 나왔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8번. 자, 문제 읽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 자, 첫 번째 줄 읽었어.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자연수 동그라미 쳐야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자연수 시작이니까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자연수로 시작한 건 알겠고요. 가는 그냥 방정식 그 자체고 쟤를 변형을 할 거고 나는 AB는 4의 배수이다. 이거 좀만 더 생각해보자. AB가 4의 배수이다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봐야 돼. 4의 배수라는 거는 2를 2개를 갖고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AB는 4의 배수다라고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A랑 B가 모두 무슨 수인 거? 그 짝수인 거 그러지. A랑 B가 짝수면 4의 배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짝꼴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조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케이스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갈 거야. 나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 A, B가 4의 배수인 경우를 좀 나눠보자 이건데 첫 번째로 둘 다 짝수면은 4의 배수가 됐어요. 이미 짝수가 2의 배수니까. 근데 둘 중 하나만 짝수일 수도 있겠지. 둘 중 하나가 짝수라고 좀 갈라보는 거야. 홀수 홀수는 안 되잖아. 4의 배수인데 어떻게 홀수 홀수야. 그러면은 둘 다 짝수인 경우랑 둘 중 하나만 짝수인 경우 좀 나눠볼게. 요거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자. 둘 중 하나만 짝수인 경우는 얘가 몇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4의 배수지. 좀만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건 뭐 4, 8, 12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요거 좀 더 탐구를 해볼 거고 이따가. 그래서 갑시다. 이것부터 갑시다.
A, B가 짝수면 일단 사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 옆에 C는 홀수라고 결정이 돼 있어. C는 홀수. 이건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 자, 이제 배운 대로 좀 가자. A, B는 짝수 버전으로 C는 홀수 버전으로 좀 바꿔봐. 갑니다. 2A' 더하기, 잠깐만, 더하기. 지금 문제가 없다. 더하기 있어도 괜찮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B' 더하기 2, 2C' 더하기 1. 얘는 홀수니까.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D는 어떻게 할 건데? 응? D' 더하기 1 해도 되는데 옆에 우변이 몇이야? 우변의 숫자 몇이야? 14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봐. 이게 14라는 짝수거든? 짝짝 홀이면 얘가 뭐여야 될까? 홀수여야 돼. 홀수가 짝수에 있어 짝수가 뜨니까. 그래서 얘도 홀수라고 볼 거야. 2D' 더하기를 바꿔버리세요. 홀수인 게 분명합니다. 짝짝 홀을 해서 앞에서 다 결정됐으면은 뒤에가 홀일 수밖에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이 모두 다 넘어가서 1, 1, 2, 6 넘어가니까 8개가 됩니다. 2로 나눠주고 내려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친구가 4가 됩니다. 4H 4였네요. 4H 4였어요. 해석해준 거는 C가 홀수가 결정된 순간 D도 홀수일 수밖에 없었겠다 보고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마무리 해볼게요. 7C4니까 35, 35개 셌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다음 이거 생각해보자. A랑 B 중에서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하나인 거야. 자, 그럼 이거부터 해야 돼. 누가 짝수인데 그거 내가 결정해야지. 짝수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 풀이가 2 곱하기 좀 시작을 해볼게. 그럼 이제 그 짝수가 4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 아까 생각을 했으니까 10이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만약에 여기가 12가 떡하니 올라오는 거면은 111인데 14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너는 안 돼. 4 또는 8밖에 안 되는 거야. 케이스 나눕니다. A가 4인 경우로 갈게요. 예를 들어 이거 A라고 보는 거야 지금. A가 4인 경우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겠죠. 또 A가 8인 경우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겠죠.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자, 이때 내가 A를 짝수라고 봤으면 B를 뭐라고 보는 거야? 홀수라고 보고 들어왔지. 그러면서 동시에 C도 홀수였잖아. 둘 다 홀수야? 그럼 D는 뭐여야 될까? 홀짝이어야겠지. 옆에 짝이니까 D짝 결정. 해봤더니 D도 짝수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번엔 D가 짝수로 결정됐습니다. 정리하자 이것도. 똑같이 계산 들어갈게요. 계산 끝났으니까 좀 지우고. 이번에는 홀짝으로 바꿔줍니다.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 2D' 더하기 2. 얘는 짝수니까 짝, 홀 바꿨고 얘가 10인 경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1, 4 넘어가면 6이고 2 나눠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D'이 나오는 게 A가 왜 나왔니? B, C, D죠? B, C, D' 모두 더해서 3이 되겠습니다. 3H3이 나오시겠죠. 3H3 확보했습니다. 얘도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6이 있었다고 치면은 4 깎고 2 나누면은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3H1이 되겠죠. 3에다가 10을 더하면은 다음에 13가지가 확보가 되는데 13가지에서 안 끝났어. 맨 처음에 2 곱하기를 걸어놨었단 말이야. 누가 짝수냐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2 곱하기 13이니까 그래서 26가지 확보가 됩니다. 26에다 35 더하니까 정답은 61가지 함수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서